원래 우리 눈의 수정체는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는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넓은 범위의 초점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눈의 젊었을 때의 눈인데, 요새는 여러 종류의 렌즈들이 나와 있는데 한 5가지로 크게 나눠서 렌즈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 백내장 수술을 알아보면 렌즈가 너무 많잖아요, 인공수정체가. 근데 아직 젊은 저도 솔직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좀 머리가 하얘지는데 어르신들은 더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환자분들 보통 물어보시면 좋은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같은 렌즈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좋고 어느 누구인가에게는 꼭 피해야 되는 그런 렌즈거든요. 백내장 렌즈의 종류를 쭉 한번 대략적인 틀만 말씀드려 볼게요. 좋아요. 근데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긴 한데 백내장 수술할 때 백내장만 없애고 인공수정제를 안 넣으면 안 되나요? 그 질문 진짜 제가 많이 받아요. 특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니 그 백내장 때가 끼었으니까 긁어만 내면 되지 뭘 렌즈를 왜 넣냐고, 그냥 저는 긁어만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원래 우리 눈 속에 수정체가 있어요. 이 수정체가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뿌얘진 게 백내장이잖아요. 수정체를 제거를 하면 새로운 수정체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카메라에 렌즈 있잖아요. 렌즈가 앞에 있는데 이게 뿌얘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렌즈를 뺐어. 그럼 사진이 안 찍히겠죠. 똑같이 백내장 수술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맞는 렌즈를 넣었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가까운 거든 먼 거든 그냥 다 깨끗하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어려운 부분 들어가는데, 원래 우리 눈의 수정체는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는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단초점 렌즈를 넣어주면 딱 초점을 맺는 거기만 잘 보이고 다른 부분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써야지만 그 부분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멀리만 잘 보이고 가까운 걸 돋보기 쓰는 그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렌즈들이 나와 있는데 한 5가지로 크게 나눠서 렌즈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설명 한번 해드려 볼까요? 단초점, 가장 기본되는 렌즈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말 그대로 단초점이니까 초점이 하나인 거예요. 맞춰는 그쪽만 제일 잘 보이는 거고 다른 부분은 잘 안 보이는 거죠. 멀리, 중간, 가까운 거 이렇게 넓은 범위의 초점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눈의 젊었을 때의 눈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 초점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 백내장이 생기면 전체 영역이 뿌얘지는 거고요. 단초점 수술을 하면 이렇게 멀리 위주로만 잘 보이는 거예요. 멀리만 잘 보이면 중간거리, 근거리는 다 안경을 써야 되죠. 그러면 돋보기 안경을 말하는 거예요? 네, 돋보기도 써야 되고 사실 중간거리, 컴퓨터 거리를 볼 때도 안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좀 아쉬운 렌즈이긴 하네요. 아쉬운 렌즈이긴 한데 단초점이 초점을 모아줘서 좋은 점은 검은자 각막이 울퉁불퉁하다든지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때문에 부어서 시력이 떨어졌다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눈에 시력 1.0이 안 나오는 분들에게는 이 렌즈를 꼭 써야 돼요. 그래서 한 곳이라도 초점을 잘 맺게 해주고 나머지 거리는 안경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 이런 눈에서 진단이 잘못됐거나 다초점 렌즈를 쓰게 된다든지 하면 안 그래도 초점을 모아줘도 시력이 0.56밖에 안 나오는데 초점을 쭉 늘리면 모든 거리의 시력이 0.12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능성 단초점이에요. 단초점이 조금 아쉽잖아요. 기능성 단초점은 어디까지 보여주냐면 중간거리까지 보여준다 생각하면 돼요. 운전할 때 차의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이 좀 잘 보인다든지, 요리할 때 거리 60cm 근처 거리까지 좀 커버를 해주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돋보기 써야죠. 다초점 못 쓰시는 분들도 이런 거는 쓸 수 있어요? 예, 다초점 못 쓰시는 분들에서 시력이 꽤 잘 나오는데 단초점 쓰기에는 좀 아쉽고 연속초점이나 다초점으로 넘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기능성 단초점을 쓰면 멀리부터 컴퓨터 거리 정도까지 확보를 하면서 빛번짐을 유발하지 않고 절충을 하는 거죠. 뭐 아이엔스라든지 프리즘 고라든지 그런 렌즈들이 많아졌죠. 세 번째는 연속초점 렌즈, 이제 많이 들어보신 뭐 BBT, POC, LAL 이런 렌즈들인데요. 멀리서부터 중간거리를 넘어서 약간 근거리, 생활형 근거리라고 하거든요. 좀 작은 글씨 보기엔 좀 어렵고 조금 멀리 떨어뜨려서 본다든지 핸드폰 폰트를 좀 키워서 보면은 볼 수 있는 정도. 말 그대로 연속 초점이잖아요. 초점이 끊기는 게 아니고 멀리부터 중간에 약간 근거리까지 쭉 연속돼서 끊기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연속 초점은 기본이 단초점을 베이스로 해서 초점을 쭉 연장시킨 거죠. 생각해보면 쭉 연장시켜서 가까운 거 보는 데까지 다 연장시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빛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가깝게까지 보려면 이제 다초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연속초점 렌즈를 쓰면 좋은 게 빛번짐이 되게 적어요. 야간 운전할 때도 꽤 괜찮고 멀리도 잘 보이고 내비게이션도 보고 꽤 괜찮죠.
그러면 듣고 보니까 빛번짐도 좋고 중간 생활용 근거리까지 보인다고 하면은 저는 연속 초점이 제일 좋게 들리는데요? 연속 초점 렌즈가 들어보면 너무 좋죠. 단초점 베이스라 빛번짐도 적고 끊김없이 중간거리도 보고 가까운 것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다. 그럼 최고잖아요. 그런데 이 렌즈가 제일 까다로운 렌즈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가까운 걸 어디까지 보여줄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연속 초점 렌즈에서 동공이 평균보다 크다. 그럼 거의 단초점에 준할 정도로 근거리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구명수차가 높은 눈에서는 근거리가 되게 떨어지고 이런 조합들을 맞춰서 연속 초점 렌즈를 잘 쓰면 다초점만큼 근거리를 보면서 빛번짐은 없고 모든 거리를 연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다초점 원에서 오시잖아요. 연속 초점 렌즈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이것만 해도 멀리부터 중간 근거리까지 다 잘 볼 수 있고 빛번짐이 되게 적다. 오, 대박. 그러면 같은 연속 초점 렌즈 안에서도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것들끼리도 다 뭐가 달라요? 렌즈마다 조금 근거리가 더 잘 보이는 렌즈가 있고 조금 빛번짐이 좀 적은 렌즈가 있고 약간 특성이 달라요. 저희가 연속 초점 렌즈를 여러 가지 다 쓰잖아요. 환자분 눈 상태 보고 판단해서 이제 권유를 해드려요. 마지막 남은 게 다초점이죠. 대부분의 다초점 렌즈가 동글동글 그 링 있는 회절형 다초점 렌즈인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조금 세분화해서 굴절형 다초점 렌즈가 있거든요. 회절형 다초점 렌즈는 거의 다초점의 끝판왕, 근거리 제일 잘 보는 렌즈라고 하고, 단초점 렌즈는 이렇게 멀리만 보인다 했잖아요. 네. 기능성 단초점은 이렇게 중간거리까지, 연속 초점은 중간거리를 넘어서 생활형 근거리까지. 근데 이제 다초점 렌즈 중에서 굴절형 다초점은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더 근거리까지 보여주는 거고, 회절형 다초점은 더 가까운 데까지 초점이 제일 넓은 거죠. 이 굴절형 다초점 렌즈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회절형 다초점 렌즈는 동글동글 링이 있어서 이 링을 딱 맞으면 빛을 세 개로 쪼개서 멀리 중간 근거리를 보여주는 거고, 얘는 딱 보면 이렇게 섹터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 섹터별로 멀리 보고 근거리 보고 그 사이로 해서 중간거리 보고 이렇게 나누니까 회절형에 비해서 굴절형이 빛을 덜 쪼개서 근거리는 좀 떨어지지만 빛번짐이 좀 적고 조금 더 회절형 다초점 렌즈에 비해서는 약간 연속 초점에 더 가까운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저 굴절형은 누구한테 추천을 보통 해요? 이거요? 운전인 직업인 분들, 출퇴근을 밤에 하셔서 날마다 한두 시간씩 야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렌즈를 권유하죠. 마지막 근거리 끝판왕 회절형. 다 비슷한 형식으로 생겼는데 이 회절 링의 디자인, 회절 링의 얼마나 많은가, 회절의 높이가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는데요. 이제 환자분이 어떤 거리가 제일 중요한지, 음악을 하셔서 악보를 보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거리가 60cm다든지 하면은 60cm를 잘 보는 그런 렌즈, 80cm가 중요한 분들은 80cm에 초점이 맺힌 렌즈, 그렇게 나눠서 쓰고 있는데, 회절 렌즈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초점 범위가 넓으니까 멀리부터 근거리가 다 잘 보이니까 너무 좋은데, 그만큼 초점을 늘려서 보여주다 보니까 각막에 울퉁불퉁한 것도 없어야 되고, 동공도 크면 안 되고, 망막도 건강해야 되고, 건조증도 적어야 되고, 이런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는 좋은 렌즈죠. 그러면 성능이 가장 좋다고 봐도 되나요? 그 초점 범위를 넓히는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회절형 다초점 렌즈가 이제 그동안에 불편했던 게, 회절 링에 맞으면 상을 멀리 중간 근거리 세 개로 쪼개잖아요. 쪼개면서 단점이 뭐냐면 빛 손실이 생겨요. 흩어지는 만큼 대비 감도가 떨어져서 선명하게 안 보이고 흐려 보이게 되고, 이 흩어지는 빛이 빛번짐을 유발해요. 예전에는 빛 손실이 한 12%, 실제 사용률은 88% 이렇게 됐는데, 요새는 이 빛 사용률이 한 94%, 손실률이 5, 6%로 줄었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죠. 확실히 장점하고 단점이 다 있구나. 그쵸. 회절형 렌즈가 옛날엔 그렇게 빛 손실이 많았으니까 단점이 꽤 많았는데, 요새는 빛 사용률을 올리면서 그런 단점들을 많이 보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절형 다초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조건들이 다 충족되는 환자분께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다초점 렌즈 수술했는데 빛번짐이 심해서 죽겠다, 뿌옇게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회절형 렌즈가 적합하지 않는 눈에서 썼을 때 그런 불편이 되게 많죠. 그러면 이렇게 렌즈가 5종류나 있는데 내 눈에 뭐가 맞는지는 결국에 어떻게 아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수술한다고 하면은 빛번짐도 싫고 가까운 것도 잘 보고 싶거든요. 백내장 렌즈를 선택할 때는 내가 원하는 렌즈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각막의 모양, 동공 크기, 망막의 상태, 건조증 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씩 후보를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맞는 렌즈가 어떤 게 최적인가, 이거를 잘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또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